우리나라 도로 위의 차들을 보면 대부분 SUV나 세단인 경우가 많죠. 특히나 소형차 이하는 연식이 좀 오래된 차 아니면 신차 구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캐스퍼와 레이가 눈에 띄죠. 하지만 이 두 차량도 사실 크기에 비해 적재량과 공간이 넉넉한 유틸리티 비클을 추구한 걸 보면 엄밀한 의미의 작은 차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22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유럽 지역에서 르노를 추월해 점유율 10%를 달성하며 연간 판매 빅3에 진입했거든요. 또한 소형차가 주류인 인도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왜 한국에서는 소형차 판매가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잘 먹힐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위기와 반전의 작은 차 시장입니다. 베르나, 엑센트, 프라이드, 티코, 한때 우리나라 도로를 지배했던 소형차와 경차들이지만 이제는 추억의 차량이 됐죠. 가끔 이 차들을 만나면 반가울 정도입니다. 소형차와 경차는 90년대 이후 마이카 시대를 이끌며 우리나라에서 차량 보급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자산을 늘리면서 더 큰 차로 업그레이드해 나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들은 모든 소비자들의 엔트리카에 해당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은 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매우 낮거든요. 이미 경차, 소형차, 그리고 준중형 차까지 판매량이 10만 대가 안 되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2년엔 캐스퍼와 레이 덕분에 경차가 소형차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약 13만 대가 팔리긴 했지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속칭 하차감이라는 과시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신분을 드러내는 지위제의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 차량으로 수입 스포츠카나 고급 세단 아니면 대형 SUV를 운영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작은 차보다는 좀 더 크고 고급진 차에 관심을 두기도 하죠. 이러한 성향은 2030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발견되는데요. 과거에는 생애 주기별로 차량을 바꿔왔는데 현재의 2030 세대는 신차 구매를 덜하는 편입니다. 2030 세대가 2017년에 신차 39만 대를 구매한 것에 반해 22년엔 29만 대로 무려 26%의 감소세를 보였죠. 이 기간 동안에 2030 주민등록 인구는 8.1%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확실히 차를 덜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세대가 차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건 아닙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의 설문에 따르면 내 차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 20대가 64.8%로 가장 높았고 30대 58.8%, 40대 54.4%, 50대는 46%, 연령이 낮을수록 차량 소유 욕구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게다가 국산보다 수입 브랜드를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의 응답 비율도 20대가 가장 높고 40대, 30대, 50대 순이었고요. 럭셔리 차량에 대한 선호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죠. 즉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차, 럭셔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동차 소유욕도 높기 때문에 과시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구매할 생각도 없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과시적 지위제의 성향이 강해서 전통적인 경차와 소형차의 구매자가 되는 젊은 세대에서 비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경차와 소형차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차와 소형차들 중에서 단종 수순을 밟고 자취를 감춘 모델들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차량들은 해외에서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2010년에 단종된 베르나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 3위인 인도에서 올해 3월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할 정도로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죠. 추가로 i10도 함께 시장을 공략 중이고요. 또한 국내에선 단종된 프라이드도 해외에선 리오라는 수출명으로 여전히 팔리고 있거든요. 당장 23년에 국내에서 26,000여 대를 수출했고 멕시코 공장에서도 58,000여 대를 판매하며 여전히 현역인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경차, 소형차의 강세는 신흥국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소형차 지배적 시장인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량 탑 10 중에서 7종이 경영, 소형차일 정도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유럽 도시들의 구시가지는 도로폭이 좁고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이 어려워서 경차와 소형차를 몰기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죠. 또 다른 이유로는 애초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이란 거예요. 유럽 국가들의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는 11,000km로 짧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는 8,400km에 불과하고 가장 긴 편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13,000km 정도에 그치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승용차로는 근거리를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가 기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이 높은 경차와 소형차 위주로 소비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연평균 주행거리가 23,000km로 유럽의 2배가 넘는 데다 거대한 대륙의 특성상 상업, 사무, 주거구역이 철저히 구분되어 차량의 이동시간과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대형 차량이 선호되는 부분과 비교하면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덕분에 국내에선 판매 부진이거나 단종된 차량들도 유럽에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국내에선 단종된 소울이 꾸준히 팔리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고유가의 문제 때문에 국내
국내 경차들이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경차들이 국내에선 고생 중이지만 해외에선 나름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만 보고 소형차 시장 전망이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소형차의 왕국인 유럽에서부터 그 위치가 점점 흔들리고 있거든요. 유럽의 소형차들은 여전히 강세지만 판매량은 2011년 이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대신 SUV의 판매량이 3배 증가하면서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형차도 예전에 그 소형차가 아니에요. 유럽의 소형차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유럽의 소형차들은 평균 200kg이 증가했습니다. 한 예로 영국의 소형차 미니의 최신형은 오리지널에 비해서 2배 무겁고 4분의 1 더 깁니다. 이는 분명 유럽 소비자들의 소형차에 대한 성향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건 유럽 시장의 규제와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유럽은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갈수록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소형차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형 전기차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에 딱 드는 전기차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형차로 바꾸거나 기존의 가솔린차를 고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형 가솔린차의 탄소 저감과 유럽의 친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기술을 채택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경차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장점인 저렴함이 퇴색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기술은 중형, 대형 차량에도 적용되지만 소형차라고 해서 훨씬 더 저렴한 건 아니라서 저렴한 소형차가 상대적인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소형차도 현재는 전부 다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물론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국가들은 여전히 소형차들이 강세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인도와 동남아 시장을 잠재성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소형차가 강세인 것이 저렴함 때문임을 생각하면 해당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의 소형차가 가진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소형차도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국내와 비교하면 상황이 훨씬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없고요. 그저 우리의 소형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시장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봅니다.